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8일이죠. 네.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패터슨. 네, 어서 오세요. 방, 방아치님, 안동부자님, 다보기님, 도도왕비님, 도전 성공하리님, 박홀로드님, 자랑거리님, 게스트분들 어서 오세요. 유튜브 볼게요. 형준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염소양님, 해피정님, 박레나님, 밤하늘 빛과 강님, 대제이비제이님, 어서오세요. 긍정의 힘님, 정년퇴직 1년 전님, 문영민님, 소희님, 원태호님, 재벌집 막내 삥뿡님, 사파이어님, 멋진 소나무님, 상해 10%님, 데이지님, 어서오세요. 해수진님, 깡통 두 번님, 상상 이상으로님, 지금은님, MG님, 파송동 양봉탕님, 경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파랑새님, 얼음골님, 끝내주는 인생님, 이경춘님, 박혜성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시베리안 허세님, 빨강망토님, 도채우님, 정주행님, 어서 오세요. 염소양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순희님, 김광석님, 부자 이글루님, 네, 백만부자님, 김진기님, GH 플러스님, 라푼젤님, 이경춘님, 네, 군산 최부자님, 어서오세요. 꽃길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해볼까요? 네, 옥구연아님, 행복한 투자생활님, 꽃나비님, 어서오세요. 네. 골드만님, 찐빵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봅시다. 오늘은 만기인데 이미 뭐 예상은 했죠. 네. 위로 튀지는 못할 거고 대신에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니까 갇혀 있을 것이다.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매도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오늘을 노리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결국 물고 늘어질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걔네들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있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건설, 그리고 조선, 바이오, 방산주도 조금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게임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꼭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네. 뭐랄까 상승 추세가 연결되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오늘 가장 피해를 좀 봤었던 종목은 반도체죠. 네, 반도체. 왜냐면 뭐 사실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 지수를 누르려면은 무조건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야 되죠. 네, 삼전 하이닉스 얘네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얘네들을 가지고 눌러야 되는 거고 반대로 시장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리고 있을 때는 시장이 못 간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괜찮아요. 괜찮은 거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막 심각하게 물려 있거나 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뭐 심각하게 물려 있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말라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17%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는 40% 넘죠? 아니네? 많이 올라왔네. 네, 34%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신용 잔고 건드리기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수익률을 까먹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수익률 이렇게 까먹은 거고 위쪽에서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하이닉스에 대한 손해가 있다거나 삼성전자에 대한 손해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네 나쁘진 않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반도체 쪽 애들이 정말로 끝이냐 네 AI는 이제 끝난 거냐 정말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리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네 글쎄요. 네,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자, 다우지수 볼게요. 다우지수 보시면 뭐 오늘 어떻게 변화를 또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점권 유지는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좀 내릴 수 있겠죠. 내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리지 않을 것 같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진행된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반등 이후에 조정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 대신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락에는 제한적인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환율 일단은 큰 문제 없었죠.
1380원 넘지 않는 상황이고요. 대만 지수는 오늘, 네, 뭐, 그냥 살짝 마이너스네요. 그죠? 네, 2%. 어제 잘 올라왔잖아요. 어제 3%대 올라와서 어제 살짝 마이너스. 우리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니케이도 오늘 살짝 마이너스. 우리나라가 그래도 오늘 제일 괜찮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밀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지금 일단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제목이 뭐냐?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하방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바로바로 나오지만 상승할 땐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는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좀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자, 이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기 위한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이 이어질 거고 추가 하락을 통해서 추세가 계속해서 떨어져 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일단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반등 포인트 일단 나올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 이격이죠. 이격을 좁히기 위한 반등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그냥 급등을 해가지고 뭐 2800, 2900 뭐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셔야지 돼요. 반등 구간이고 이 반등 시점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2700포인트, 2750포인트 요 정도 구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를 저점으로 잡을 것 같다는 얘기죠. 지수가 아래쪽 저점 대비해서 7%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일단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대충 사면 다 수익이잖아요. 네. 오늘 월급 종목 공개가 됐지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대충 사면 다 수익입니다. 그죠? 네. 대충 사면 다 수익이고 지금은 뭐 뭘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 고민이 없어요. 그냥 팔지 않고 그냥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좀 더 사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떤 거를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단기에 너무 반등하는 종목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바이오, 네, 코로나 이런 쪽으로 혹 해가지고 넘어간다. 네,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코로나 애들 올라가니까 뭐가 같이 올라가요? 네, 얘가 이제 망둥어인가요? 네, 망둥어. 꼴뚜기들 띄어지, 꼴뚜기. 뭐가 올라갔어요? 개인 위생용품. 네, 오늘 뭐 저거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올라. 네, 물티슈 이런 거. 네, 물티슈. 그 다음에 그 손 소독제. 네, 손 세정제죠. 네, 그 다음에 마스크. 뭐 이런 쪽에서 올라갔어요. 네.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뭐 코로나가 다시 뭐 옛날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그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부분이 있겠죠. 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막 번진다거나 유행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 마스크를 쓰고 싶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든지 등등의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처럼 막 그렇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을 자꾸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테마가 같이 이제 이런 거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주기를 가지고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일단 배고픈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얘는 예전에도 배가 고팠지만 지금도 배가 고파. 그러면 똑같이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배가 고팠지만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 그러면 밥을 많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과 같은 경우처럼 물론 이제 마스크나 진단 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죠. 네. 늘어날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폐쇄, 네. 폐쇄 조치한다거나 또는 뭐 영업을 뭐 중단시킨다거나 집합금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되지도 않고 또 지금 마스크 쓰라 그러면 쓰겠어? 네. 쓰라 그러면 쓸 거예요? 물론 쓰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저 같으면 안 쓰죠. 네. 어지간해서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닌다 얘기지. 왜냐하면 과거와는 다르다. 네. 예전에 그 2019년도, 20년도에 코로나와는 완전히 다르다. 옛날에는 뭐 감염 걸렸다 그러면 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아시죠?
완전히 뭐 사람들이 막 병자 취급하고 막 그냥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문둥병, 나병,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막 격리 조치되고 막 그러면은 그 앞으로 가려고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의견은 물어보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의견 물어본다고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냥 네 지금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종목을 계속 늘렸다거나 막 그냥 이거저것 해 가지고 막 계속 사들였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가시면 되겠어요? 대형주요. 큰 놈 위주로 우리가 포트를 구성했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 며칠 좀 올라왔더니 계좌 수익률이 지금 한 10% 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올해 계좌 수익률이 다시 두 자릿수 아직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근처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 초반부터 포트폴리오 전략을 분명히 짜드렸는데 말이에요. 네. 뭐 중소형주 쪽은 건드리지 말고 대형주 쪽에 일단 집중했죠. 이게 ST7이잖아요. 성투칠성. 이쪽으로 집중을 했고 이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 탈출이 되면 좋지만 탈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탈출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 70% 이렇게 나와버리면 솔직히 탈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이건 물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손절매도로 처리하긴 싫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물려있는 것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요. 네, 손대지 마시고 이 중에서 툭툭 튀어 올라가면서 수익 주는 애들 있죠. 갑자기 수익 나는 애들. 뭐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넋놓고 있었는데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테마가 나왔다든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2, 30% 또는 한 5, 60% 또는 뭐 100% 이상 올라가가지고 마이너스 50%짜리가 그냥 수익이 좀 발생해버렸어. 그럼 팔아버려요. 네. 팔아서 뭘 하시면 되냐면 현금 만들어가지고 대형주에 계속 집어넣으세요.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대형주에 계속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쪽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군들은 지금 마이너스 50%, 60% 있는 애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얘네들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에 만약에 이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주가가 더 크게 내렸어. 마이너스 50%짜리가 마이너스 60% 됐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납니까? 크게 차이 나요? 계좌에 뭐 그렇게 막 미친 듯한 데미지가 오나요? 아니죠. 안 온다고. 계좌가 밀린 이유는 뭐였어요? 수익이 났던 종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을 깎아먹었거나 아니면은 간당간당한 애들이 떨어지면서 내 손실을 키워줬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깨져버린 애들은 비중도 작거니와 떨어진다고 해도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50%짜리예요. 네. 보세요.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인데 이게 5천 원까지 떨어졌어. 20% 떨어지면 얼마큼 빠져요? 1,000원 빠지죠. 5,000원에서 20% 떨어지면 1,000원 빠지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 투자했던 거에 비하면 10%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짜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60% 변하는 거야. 20%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큰 종목군들은 그냥 두셔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를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그냥 놔두세요. 물려있는 것들 그냥 놔두시면 되고 여기서 자꾸 먹이 주지 마시고 그냥 냅둬요. 네, 그냥 냅두시고 이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데 중소형주 잘못 골랐다가 이번에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 한번 걸려버리면 또 작살 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시장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고르세요. 이것들은 1등부터 한 20번, 20위권 시총 또는 뭐 한 50위권 요 안쪽으로 대형주만 고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빼야 될 것들이 있죠. 2차전지 빼시면 됩니다.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뭐 엔터주도 좀 빼고 뭐 그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 좀 빼고 뭐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 살 거 정해져 있어요. 응?
퍼져 있다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이번에 요거 겨우 요거 한 방 맞았는데요. 그리고 주가 상황을 보시면 솔직히 얘기해서 뭐 2,500 포인트 정도 수준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2,500 포인트면은요. 작년 한 4월 정도 수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보다는 계좌가 더 좋아요. 계좌가 더 좋다고. 이거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트 구성이 뭔가 좀 잘못된 거겠지?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2023년도 아니 그냥 2024년도 1월보다도 계좌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2025년 올해 1월치보다도 계좌가 더 나빠요. 시장이 더 나빠요. 내려가 있어요. 근데 계좌는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익이 더 커지겠지. 언제 거보다요? 여기 2896포인트 갔을 때보다 계좌가 더 커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면요? 2750 정도만 가도 계좌가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근데 계좌가 좀 많이 내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들이 맞아요. 중소형주가 많아서 떨어질 때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타격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좌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 진짜 뭐 마이너스 한 40%, 50% 이렇게 계좌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타격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종목이 마이너스 60%, 70%짜리 이런 거 크게 타격받지 않습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타격받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한 중소형주, 고점에서 매수한 대형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이 한 번씩 올 때마다 그런 위기가 오고 다시 뒤로 후퇴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짜증나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을 까먹었기 때문에 짜증나지,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짜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손실이 커져서 짜증나는 게 되면 안 돼요. 다시 손실이 왕창 커져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마이너스 20%, 30% 돼버렸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팔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네. 나중에는요, 어떡하려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못 한다니까. 몇 번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살 거라는 그런 깜찍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못 한다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지금 그냥 요 정도 수준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출발할 때 마이너스 30%, 40%였어. 지금 마이너스 그게 커졌어요? 아니지. 마이너스가 아무리 많이 나왔자 한 자릿수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 사는 거야. 뭘 더 사요? 대형주를 더 사세요. 그냥 뭐 다른 거 고를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어디가 뭐 떤다더라, 뭘 오늘 뭐가 갔으니까 뭘 사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 오늘 밑에 있어? 그럼 또 사시면 돼요. 괜찮아. 뭐 별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무섭나요? 네? 무서워요? 당연히 그렇게 무서운 상황 아니잖아요. 올라왔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 서킷이라는 이 구간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뭐 서킷이 나왔지만 더 빠질 것이다.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제가 그게 입 아프게 설명드리지만 그게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와닿지 않으면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별 수 없는 거야. 이거를 이해 못하면 별 수가 없어요. 왜? 경기 침체 옵니까? 엔캐리 옵니까? 중동 전쟁 해가지고 시장 떨어집니까?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된대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시장이 막 겁을 준 건 맞잖아. 실제로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 수준입니까? 다시 잘 보니까 아니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이 많이 빠져내려오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떨어진 만큼의 그런 재료야? 아니잖아요. 뭔가 굉장히 허접한 듯한 뭔가 뭐라 그럴까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그, 좀 속임수? 어설픈 속임수 같은 그런 느낌? 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3분기잖아요. 7, 8, 9가 3분기예요. 아시죠? 이건 아시죠? 네. 10, 11, 12가 4분기.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돼 있잖아. 아니, 어차피 예수금이 없어도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또 살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간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어때요? 나에게 맞춰서 생각하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잖아. 아, 그때 팔아가지고 지금 샀으면 정말 꿀이었을 텐데. 근데 안 떨어졌으면요. 내가 팔았는데 그냥 떨어진 척 하다 그냥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요. 괜히 팔았어가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이 서킷 브레이커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분 있어요? 엄청난 폭락이 와가지고 박살낼 것이다. 서킷 브레이커가 떨어질 것이다. 아무도 없다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이 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시장에 호재로 발생이 돼서 당연히 매수가 더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그 맞는 거를 다르게 꽈가지고 시장을 크게 떨어뜨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안 나왔으면 어설프게 매도해가지고 놓치는 수가 있어. 이게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오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딱 팔았어.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허랄랄랄라 해가지고 내가 놀려주지. 팔아쇼? 내가. 그래 놀려주는 거예요. 물론 비중이 많으니까 무더블리님은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이 많은 종목이 수익권으로 들어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그거는 어느 정도는 하기는 해야 돼요. 네. 하지만 줄여주잖아. 3전이잖아. 그죠? 그거는 비중을 그냥 많이 싣지 않고 그냥 개기셔도 됩니다.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거는요. 쓰잘데기없는 걱정이에요. 쓸모없는 걱정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가 뭐 망할 거다 뭐 어쩌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안 망합니다. 안 망하고 못 올라갈 거다 생각하지만 더 올라갑니다. 쥐뿔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반도체 쪽이 내가 여기 지금 3분기, 4분기 얘기하다 말았는데 3, 4분기가 뭔지 아세요? 3, 4분기. 3분기부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뭐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 기간이 뭡니까? 3분기, 4분기, 1분기. 3분기는 사실 조금 약하긴 해요. 이 4분기와 1분기가 핵심이긴 한데요. 뭡니까, 이게? 오늘 시황에서 내가 했는데, 반도체, 반도체, 전기전자, 성수기요. 그죠? 전기전자의 성수기라고. 이거는 그냥 주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연말 시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반도체 수요의 급증과 전기전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대체적으로 3, 4분기가 실적이 증가하는 구간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디램 반도체라든지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실적 증가의 성수기와 함께 이 디램 반도체의 사이클을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서 생각해봐. 삼성전자야.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올라갈 거라 했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돼요. 2025년 상반기예요. 네?
2025년 상반기.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도 언뜻 생각해도 10개월 남았어요. 그죠? 10달 남았다. 10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눈이 맞아 가지고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구간이 이 10개월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올라가 가지고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 그냥 한 방에 가 버렸어. 이 상태로 그냥 막 가 버렸어. 시장에서는 지금 증권사에서 뭐 13만 원 간다, 뭐 12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 계속 올라갈 거다 생각해 가지고 하는데 잘 생각해 봐. 이게 여기서 12만 원, 13만 원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7만 원대가 9만 원 가는데 2만 5천 원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한두 달, 그러니까 뭐 길게 봤자 계속해서 올라가면 10월 달이면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8개월은 어떡할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시해 드린 건 2025년도 상반기까지 20만 원이었어요. 지금 25만 원까지 갔잖아. 일각에서 30만 원 간다, 30만 닉스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럼 지금 가버리면 어떡해? 남은 기간은 공가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빨거나 분명히 생각한 기간이 있단 말이야. 계획이 있어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이 시점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2026년도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요. 정말 큰 장이 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지도 않아. 그 얘기는 금리 인하와 경기 상승으로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야 뭐 경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이 금리 인하가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계획에서 잠깐 벗어났어. 그러니까 어씨 뭐 너무 흥분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팔았어야 되느냐? 팔고 다시 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4만 8천 원에 팔고 여기 16만 원에 왔을 때 사면 참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근데 요 정도 구간이었다면, 요 정도 구간이었다면요. 요 정도 구간이었다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 안 산 것도 에? 여기 8만 원에 그때 뭐 공개 매수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때 매수 안 한 거를 땅을 치면 후회해야지. 이때, 이때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주식을 사지 않고 2023년도 1월에 주식을 샀었어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부터 매매 들어갈 때 이런 단기 조정 들어갈 때 계속 주식을 더 샀어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팔아먹은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하셔야지 돼요.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또는 올라간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해서 떨어지는 폭이 너무 크니까 또는 빚내서 투자하니까 이런 것들이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그 부분이 문제가 돼요. 내가 샀는데 하루 만에 10%, 15%, 한 2, 3일 걸쳐버리니까 한 20% 빠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맛이 가지.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해서
뭐 손실이 많이 났는데도 그냥 살아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손실이 계속 발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거 샀는데 그냥 막 박살 난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2023년도도 신나게 가다가 한번 죽였잖아요. 그때 2300포인트도 깨졌어요. 이때도 주식하기 싫다는 얘기 나왔지. 못하겠다. 지금 2500포인트 깨지고 2400포인트, 2400포인트도 깨졌었어. 그죠? 2300포인트 300까지 왔었어요. 300대까지. 이렇게 오니까 어땠어요? 주식 못하겠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예전에 그랬다는 것을 잊어버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이 왔을 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합시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솔직히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이유를 대자면 개인들이 수익 내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누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내가 더 사서 하고 싶은데 달라붙어서 올려버리니까 내가 살려는 어떤 계획이 틀어지는 그런 부분이 된 거죠. 미국의 AI 그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 무슨 상관이죠? 엔비디아가 AI 경쟁의 심화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 이게 HBM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AI 경쟁 심하면 HBM 안 쓸 거야?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수 포인트가 회복하는 거하고 여기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 작년 10월 달에 떨어졌다 올라가는 이 구간 바닥 찍고 나서 한 달 반, 두 달 걸렸죠? 두 달.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주가가 전고점 가기 전에 뭐가 먼저 올라가죠? 계좌가 먼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날 제가 계좌가 8.5%인가 빠졌어요. 이날 요날 월요일날 계좌가 8.5%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얼마큼 복구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6% 이상 복구가 됐거든요. 나는 주식을 하나도 안 샀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밑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샀다면 이만큼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거의 복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아니에요? 여기 월요일 날 빠진 거 복구 안 됐어요? 아니, 전문가라서 빠른 게 아니라 난 주식을 못 샀다니까요? 주식을 못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계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니까 빠른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잖아. 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ST7 비중 왕창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샀으면 아마 이거 뚫고 넘어갔겠지만 못 샀다고 돈이 없어서 내일 월급날이잖아요. 못 샀어. 근데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샀으면 회복률이 빠르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직 마이너스 7%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이게 월요일날 떨어진 거예요. 월요일날 떨어진 게 마이너스 8.5%였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요 3일 동안 화, 수, 목 오늘까지 해가지고 6% 이상 제가 계좌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저는
내일 만약에 한 2,600 정도까지만 올라가 주면 걔는 계좌는 월요일 날 빠진 거 다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 정도 안 됐어요? 내가 지금 이게 회복이 안 됐다면 내가 지금 설명할게 이 말이 안 돼요. 설명을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주식을 안 샀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ST7이나 그런 주식들을 계속 사들여 줬다라면 더 많은 수익이 나왔겠지. 아니 내 계좌가요. 뭐 자꾸 시장을 얘기하고 있어. 계좌가 계좌요 계좌. 네. 계좌가 시장이 12%가 빠지 13% 빠져.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계좌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요. 회복이 느린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회복이 더 많이 빠지고 더 늦게 올라오는 이유는 뭐겠어? 삼성전자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많이 빠졌어? 회복 아니 삼성전자만 가지고서 회복을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월요일날 빠진 게 몇 프로예요? 월요일날 빠진 게 10.3%예요. 그 밑에서부터 지금 4.5%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 회복은 안 됐어도 어느 정도는 올라갔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3년에만 몰빵을 치는 게 아니라 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냥 뭐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삼성전자만 많이 갖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하이닉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현대차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얘네들을 골고루 이제 갖고 있었어. 저는 얘네들 비중이 60%라니까요. 얘가 이 비중이 6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나는 뭐 거짓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계좌나 종목이나 다 알고 있잖아. 평단가도 다 알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하고 평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보유 비중이 다르고 하니까 회복량이 다를 수 있겠지. 예. 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싫어요, 하이닉스 못난이에요, 뭐 나빠요 그러지 모르지만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이 많아요 지금도. 이거 뭐예요? 상대적인 거겠죠? 아직 수익이 많아 나는. 삼성전자 왜 못난이야? 너무 좋아. 수익 많은데? 하이닉스 아주 많은데? 삼성전자 우선주 수익이죠. 현대차 수익 중이죠. 현대차 EUB 수익 중이죠. 기아차도 수익 중. 아 기아차는 팔아먹고 다시 사서 지금은 수익 중이 아니죠. 하지만 뭐 그 많이 빠지지 않았어. 뭐 많이 빠져봤자 한 5% 빠졌나요? 네. 현대모비스 이제 다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뭐 많이 빠졌다 보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느 시점에서 샀느냐와 그죠? 평단가가 어느 정도 됐느냐, 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종목들이 뭐냐면 대형주라 이거야. 주도주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만큼 올라왔을 때 계좌 회복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아 이미 먹고 한번 팔알고 다시 산 거잖아요. 참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회복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서 2600이든 2650이든 일단은 여기 떨어지기 이전의 수준까지 도달할 때 이미 계좌는 이 하락률을 넘어서게 된단 말이죠.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는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인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2,600만 넘어가면은 계좌가 이 떨어진 부분들을 다 복구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 줬다라면 이미 뭐 복구 다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얼만데 7%잖아, 시장이. 삼성전자 5% 이상 올랐잖아요. 아니, 따져봐. 회복된 건 회복된 거고, 여기 밑에서부터 지금 4.5% 올랐다고 그랬죠? 여기. 4.5% 올랐잖아요. 그죠?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하이닉스는요. 7.78%, 7.8% 올라서 7.8%.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이만큼 올라온 것과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게 회복되는 것과 합쳐져 가지고요. 계좌 회복이 더 빠르다고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 많을 필요도 없고 많이 가야 하는 주식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 내가 여기 뭐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월요일 하락분에 대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월요일 하락분에 대한 회복이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고 할 때 여기에 도달하지 않고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당히만 올라가 버리면 이 고점에 대한 수익률과 맞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너스라고 부르는 거야. 왜? 주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 치고 넘어가니까 추가 매수가 들어갔을 때 정고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수익은 본전권에 들어가고 남아있는 게 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계좌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 경험합니다. 무조건 주가 하락해요.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떨어져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진단 말이지.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단 한 주씩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매수를 해준다면 회복이 더 빨라지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빠지면 왜 끝났냐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빠지죠? 엔비디아가 도대체 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하락은 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너무 웃기는 게 사람들이 너무 미국장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시총 400조 또 얘기하는데 500조, 700조, 800조, 900조 가도 솔직하게 삼성전자는 저평가한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미국이 가지는 어떤 특징,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요 진짜 여기서 많이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예,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는 거 그거 엔비디아처럼 빠지려고 했으면 오늘도 뭐 얘네들 많이 빠졌어야지 뭐 이미 같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걔네들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주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어요? 뭐 때문에 빠진 겁니까 걔네들? 하이닉스 왜 떨어진 거예요? 실적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업황이 안 좋아서 빠진 겁니까? 왜 빠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떨어진 건 떨어진 건데 왜 떨어진 거예요? 왜? Why? 왜 떨어진 거죠? 이유가 뭐예요? 경기 침체하고 엔비디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니까 AI를 안 쓸 것 같아서 컴퓨터 안 쓸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이죠. 네. 그냥 떨어진 이유는 많이 올라서예요. 네. 그럼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르겠지. 그냥? 그럼 다시 오르겠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이거를 봐야죠. 이거를 봐야 돼. 이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이 나는 게 즐겁지만 계속 걱정스럽잖아요. 조정은 한번 들어온다. 네? 조정은 한번 들어온다. 그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위쪽에서 매수하면 좋은 주식을 갖고도 탈락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를 자꾸 비교하실 이유가 없긴 합니다만은, 네, 미국 주식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저평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재평가해 줘야 돼, 솔직히. 근데 그럴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변한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잖아요. 주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동안 주식 계좌를 리밸런싱을 못 해가지고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 다시 여기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수준 돌아온 거잖아요. 작년 요맘때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했었던 거 다 하시면 되지. 하이닉스 못 사서, 못 사가지고 없어가지고 슬펐다면서. 삼성전자 없어가지고 아쉬웠다면서요. 현대차 못 사가지고 아까웠다면서요. 그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떨어지니까 기분이 또 이상해? 자신 있게 사세요. 뭐 문제야? 네. 뭐가 문제지? 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소형주들은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대형주가 구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소형주들을 너무 많이 걸고 들어간 거 아니냐죠. 네? 중소형주를 너무 걸고 들어간 거 아니냐. 중소형주는 뭐라 그랬어요? 변동성이 크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거 10% 빠질 때 이 대형주들은 5%밖에 안 빠진다고. 하락을 안 맞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집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작게 떨어집니다. 대신에 올라가는 것도 작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중을 많이 실어서 이 부분들, 이 변동성이 작은 부분들을 조금 보강시켜 준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 대신에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들 비중을 더 실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트를 구축해 놓고 나서 중소형주를 더 사든 말든 그걸 결정하시라고. 대형주도 없는데 중소형주를 잔뜩 사시면 이렇게 떨어질 때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물론 이것도 버티면 되죠. 빚내서 안 하고 뭐 그냥 나는 적당한 비중을 조금 사가지고 떨어져도 괜찮아, 몰라. 그래도 돼요. 근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지. 못 견디면은 말짱 황입니다. 네? 못 견디면 말짱 황이에요. 10%짜리가 40%대로 수익률 떨어지니까 기분 나빠요? 더 사세요. 시간이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지날 뿐이에요. 이번에 100%였어요. 다음번에는, 이번에 100만 원 벌었다 이거야. 근데 이번에 다음번에는 150만 원 벌게 돼요. 이 기간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1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비중을 더 실어주면요. 150이 아니라 200%가 될 수도 있겠죠. 뭔 걱정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손실이 조금 발생했어요. 뭔 걱정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손실이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게 100번 양보해서 손실이라 치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현대차, 이번에 기아차 이런 것도, 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게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 NC소프트도 아니고, 성장주예요, 여러분. 성장주요. 전기전자 자동차는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산 겁니다.
반도체 이런 거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라고. 왜? 경기가 좋아질 거로 예상되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이 성장주 다른 의미로 하면 뭐가 됩니까? 경기 민감주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없었으면 이번에 계좌가 남아났겠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2023년도부터 여러분들이 ST7을 포트에 담아서 구축을 해놓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계좌가 남아났겠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계좌에서요, 이 ST7의 수익률을 빼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손실이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내가 축소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요. 아직 금리가 안 내려갔으니까요.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앞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 금리가 떨어진대요.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기준금리가 떨어져야지 이게 콜금리란 말이에요. 콜금리. 그럼 이거 뭐 조달금리라고 하죠. 얘네들이 이거를 빌려오는데 쓰는 금리요. 그럼 이게 실제로 떨어져야지 얘네도 금리가 내려가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런 거잖아요.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뭐 서민들 대출하는 게 뭐 어렵다니 뭐 그래가지고 은행에 압박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금리 낮추니까 예금 같이 낮추게 된 거죠. 네.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사람들 끌어당기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뭐.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갑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근데 실제로 그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그런 건지. 진짜로 그런 건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금리 5% 준대요 해가지고 가보면은 뭐 무슨 이상한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어. 그냥 걔네들이 사용하는 베이직한 상품 한번 보세요. 베이직한 상품들. 파킹 통장이 그게 파킹, 파킹이라고 파킹. 네. 파킹. 주차한다. 네, 이런 거. 주차하는 통장이다. 네. 주차하는 통장이다. 그러니까, 어제 잠깐 쓸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기 좀 애매한 거를 잠깐 넣어놓는데 쓰는 그, 파킹, 팍, 팍. 네, 하여튼 그거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파킹이라고. 네. 야, 파킹하고 와. 그러지. 야, 차 파킹하고 와. 이런 거. 주차. 그러니까, 어, 내가 돈이 조금 있는데, 어디다 쓰기가 조금 애매해. 뭐 이런 거, 그냥 좀 넣어놓는 거. 네, 그 통장입니다. 네. 이제, 뭐 보통 이제 CMA 같은 경우 보시면 돼요. CMA. 네. 바다. 그죠? 버러가 아니라,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 바다 코코. 그 과자 이름도 그래서 바다 코코넛 아닙니까? 네. 빠게스. 빠게스는 아니구나. 아무튼,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네. 유헤드 빙빙과 같은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평온한 시절에는 위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또는 다른 쪽에 자꾸 눈이 가죠. 근데 이게 위기가 한번 와보면 내가 얼마나 단단하게 계좌를 잘 구축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웃고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중심이 되고 걱정거리를 좀 덜어줄 만한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 같은 주식들만 갖고 있었다라면. 또 이번 장 올라간다고 했을 때 대형주는 안 되니까 개 같은 주식들로 더 채워보자.
해가지고 이쪽에 더 집어넣거나 또는 개 같은 주를 더 샀거나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계좌 처참하죠. 안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20% 빠지고 10% 올라갔다? 그럼 마이너스 10이야. 그냥 단순 계산으로 봐요. 변동성이 크니까 마이너스 20% 빠지고요. 플러스 10% 올라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근데 대형주들은 마이너스 8% 빠지고 플러스 4% 올라오면 4%예요.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요. 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여러분들 밑에서 추가 매수했을 때 더 회복하기가 쉽기도 하고 장이 올라올 때 지수 연결 종목들은요 시장과 같이 움직여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더 회복이 빨라요. 중소형주들은 이만큼 올라가다가 대형주로 쏠려버리면 멈춰버린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연결돼서 그냥 자빠져요. 대형주는 플러스로 전환돼서 회복이 됐는데 얘는 회복이 된 것 같지만 마이너스에서 머물다가 이쪽으로 수급 쏠려버리면 그냥 내리막길 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소형주들은 그런 것들 잘 따지고 사야 돼요. 당연히 매수할 때는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사죠.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자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의 수익률만 보면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장이 돌아서고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계좌의 수익률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계좌를 올려야 돼요, 계좌를요. 계좌가 플러스가 나야지 됩니다. 뭐 다른 게 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면 안 되지. 네. 뭐 다른 거 뭐가 마이너스가 났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플러스가 돼요. 내가 마이너스 종목이 50개가 있든 2000개가 있든 간에 필요가 없 2000개 있으면 안 되겠죠? 50개가 있든 뭐 500개가 있든 관계없고 계좌가 플러스가 나면 그냥 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큰 폭락장을 견뎌왔기 때문에 여기 해결 안 되는 종목들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플러스가 나야지 이놈들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밀어버리면 되거든. 손해 없이 밀어버리면 된다고요. 얘들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어버리면 돼. 다른 걸로 수익을 내서 덮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더 큰 플러스로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한꺼번에 퉁쳐서 끝내버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투입한 자금 대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느냐죠. 어떤 종목이 뭐 플러스가 났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계좌 7%는 더 올라가겠지. 근데 우님은 진짜 계좌 많이 좋아지긴 했다, 그죠? 네. 그게 플러스 7까지 갔다라는 것은 계좌가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또 살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좋아지겠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싹 밀어버려. 딱 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 올라갈 거 계속 비중해서 올라가는 쪽에 집중하세요.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걔네들 내려가 봤자 별로 피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그런 데 자꾸 에너지 써? 쓸 필요가 없어. 나중에 장이 2,900이 되면 돌아갈 거예요. 네? 시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2,900을 가든 3,000을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가 있을까? 자꾸 그거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도 위에서 샀잖아요가 아니라 이 시점과 많이 멀어져 있을 때 그래서 사시면 되잖아요. 충분하다 싶지 않은 조정은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하실 수 있는데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잖아요. 그죠?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고 계좌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었잖아요. 잘하실 수 있잖아. 하면 잘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그냥 큰 걸로만 사세요. 이럴 때가 기회야. 중소형주를 사 가지고 막 뭐 수익 내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욕심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곰도 돈을 벌고 소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을 못 번다 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전공법으로 가는 겁니다. 복잡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급등주 매매 열심히 하다 와 보세요.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해 보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종목들 지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작은 거 수익률만 보고서 들어가지 마시고, 네. 무엇이 나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줄 것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장 조금 올라가면 그냥 흥분해 가지고 다 잊어먹고 막 장 떨어지면 그냥 다 잊어먹고 또 그냥 막 도탄에 빠져 가지고 그냥 주식 투자 안 하려고 그냥 또 그런다고 그러고 참 언제쯤 여러분들이 단단한 야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죠? 레버리지는 단기로 하는 게 아니라요. 레버리지는 횡보 때도 손실, 하락 때도 손실입니다. 레버리지가 수익이 날 때는 상승일 때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배를 추정합니다. 네. 두 배를 추정하는데 만 원에서 시작합시다. 만 원에서 10%가 올랐어요. 그럼 11,000원이 되죠? 근데 떨어진다. 그러면 11,000원에서 10%가 떨어지기 때문에 9,900원이 돼 버립니다. 똑같이 10%씩 올라오고 10% 내렸는데 두 배를 추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내려갈 때는 더 큰 손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계좌가 점점 죽어요. 내려갈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대신에 상승장에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 오르고 5% 빠집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더 길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나올 때 레버리지를 길게 갖고 가면 이 부분에서 수익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레버리지나 곧버스 이런 것들은 횡보장이나 레버리지는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투자하면 안 되고 곧버스는 횡보장과 상승장에서 투자하면 엿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무조건 상승장에서만 그리고 곧버스는 무조건 하락장에서만. 그러니까 이 추세만 보고서 이제 짧게 치고 빠진다 해가지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레버리지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장이나 상승하는 장에서 다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만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래요. 횡보와 상승에서 수익 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수익이 안 나요. 근데 레버리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짧게 보거나 뭐 그런 거는 각자의 상황인 거지. 레버리지로 길게 봐서 저도 300% 수익 났는데 코스피 이때. 아니 길게 투자 안 했으면 돈을 벌었겠어 이게? 그때 여기서 샀잖아요. 8,000원에 사 가지고 여기 30,000원 요까지 올라갔던 거. 지금도 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매수를 계속 해 가지고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네. 그 8,000원에 사 가지고 30,000원까지 갔잖아요. 길게 투자 안 하면 어떡해. 요 수익 300%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뒤지는 거예요. 횡보장도 그렇게까지 좋은 수익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냥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시장하고 같이 맞물려 투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 사기 좋죠.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내려서 벗어나긴 했는데 이번에 또 샀죠. 네, 또 사야지. 네, 레버리 또 사는 거야. 여기 15,000원 이럴 때 사는 거야.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죠. 네, 16,000원대 또 사고 막 그러면 또 올라갈 때는 또 수익 많이 나죠. 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좀 사세요. 열심히 사시고 시장 상승 쪽이 계속 베팅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다른 거 굳이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뭐 미국장 빠진다, 뭐 어쩐다,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종목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미국장이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 오르겠죠? 네. 미국장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오늘 올라가겠지. 그럼 우리 내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지. 그럼 오늘 주식을 갖고 있었어야 안 팔았어야 돼요. 갖고 있었어야지. 그럼 내일 올라가면 계좌가 회복이 돼요? 안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되겠지. 아이고, 그냥 걱정들 너무들 많으시니까 이 더운 세상에 날씨도 덥고 그냥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뭐 달라고 그렇게까지 그냥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주식은 냅둬. 알아서 다 올라가니까. 내가 살 때 되면 어른이 다 알려드리지. 그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보세요. 다음 주에 경제지표 나오고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네. 푹 주무시고 네, 주말을 즐겁게 맞이할 준비나 하십시오. 네, 걱정은 개나 줘버리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월급 종목 안 사고 뭐 다른 거 사셨다고? 월급 종목 안 사고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월급 종목으로, 네, 이미 올랐지만 어쩔 수 없지. 네, 그거 하고 ST7을 골고루 다 살 겁니다. ST7 내일 7개 다 살 거예요. 네. 뭐 월급날이니까 뭐 한 주씩이라도 사야지. 돈 없으면 한 주씩이라도 살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할 거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네. 전 이 시장 이럴 때 그 겁이 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네,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가격 줄 때 열심히들 하십시오.